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모를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주변의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지혜를 나누는 것 또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정착했으니 이제 미국의 세금 문제와는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쩌면 그 작은 안일함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과 당신의 신분까지 위협하는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많은 동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미국 국세청 IRS의 벌금 통지서를 받고 충격과 혼란에 빠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시는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보고의 3가지 핵심 원칙을 한 편의 이야기를 통해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의 어느 맑은 가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72살의 김성호 씨는 거실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이룬 완전한 금의 환향이었습니다. 여보, 역시 내 나라, 내 집이 최고야. 미국에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이제 남은 인생은 여기서 편안하게 보냅시다. 그의 말에 아내 이정희 씨 역시 감격에 젖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여보, 우리가 드디어 진짜 우리 집에 돌아왔네요. 김성호 씨의 아메리칸 드림은 1979년 그의 나이 32살에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단출한 짐을 꾸려 희망의 땅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땅에서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처음 10년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어는 서툴렀고 가진 돈도 거의 없었던 성호 씨는 한인 식당 주방에서 접시를 닦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달이 뜬 깊은 밤에야 퇴근하는 고된 생활을 견디며 억척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마침내 부부의 피땀이 서린 작은 한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성 가득한 음식 맛은 한인타운에 금세 입소문이 났고 식당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10년 뒤에는 2번째 지점까지 열며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2 자녀는 모두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해 훌륭하게 성장했고 1995년에는 온 가족이 자랑스러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8년 성호 씨는 깊어지는 건강 문제로 정든 식당을 모두 정리하고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의 꿈이었던 고국으로의 영구 귀국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에 아늑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한국의 시중은행의 계좌를 열어 노후 자금을 모두 이체했습니다. 미국에서 받던 사회보장연금, 즉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매달 한국 계좌로 들어오도록 조치를 마쳤습니다. 성호 씨는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인연은 완전히 정리된 거야. 남은 날들은 오롯이 한국에서 그리웠던 고향에서 평안하게 보내는 일만 남았어. 그렇게 3년이 흐른 2022년의 어느 봄날. 평화롭기만 하던 성호 씨의 일상에 낯선 국제 우편물 한 통이 날아들었습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미합 중국 국세청 IRS였습니다. 성호 씨는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3년간의 연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신고에 대한 벌금만 $5,000를 부과합니다.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추가 벌금과 이자가 가산될 것입니다. 성호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 세금을 내라니? 나는 꼬박꼬박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단 말이다. 곁에 있던 아내 정희 씨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가 미국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왜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성호 씨는 다급하게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IRS에서 벌금 고지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국에 살아도 미국 세금을 내야 하는 거니? 수학이 넘어 아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하죠.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자신의 모든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에요. 혹시 그동안 미국 세무사에게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성호 씨는 그제야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세무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라에서 30년간 세무 업무를 하다 최근 한국으로 돌아온 박상민 세무사였습니다. 성호 씨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세무사님, 저는 한국 국민으로서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 합니까? 이건 명백한 이중과세 아닙니까? 박상민 세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시민권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처럼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지구상 어디에 살든 어디서 돈을 벌든 모든 소득을 IRS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납부하신 세금은 외국 납부세 공제를 통해 대부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그 자체는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성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밀린 신고를 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박 세무사는 성호 씨가 가져온 서류들을 검토하더니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선생님,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한국은행 계좌에 예금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한 5억 원 정도 있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40만 달러쯤 되려나요? 박 세무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즉 미국 외 국가의 금융계좌 총합이 연중단 한 번이라도 1만 달러를 넘으면 매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일명 FBI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3년간 이 신고를 누락하셨습니다. 이 FBAR 미신고, 벌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합니다. 성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인정받는 최선의 경우에도 계좌당 연간 최대만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년이면 벌써 37,500달러에 달할 수 있죠. 만약 IRS가 고의적인 탈루로 판단할 경우 벌금은 계좌 잔고의 50%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성호 씨는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극심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미국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며 살았는데 은퇴해서 고국에 돌아왔다고 이런 날벼락을 맞다니. 차라리 그때 시민권을 포기했어야 했는데. 그때 박 세무사가 희망의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IRS에는 해외 거주자 자진 신고 프로그램이라는 일종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막대한 벌금을 면제받거나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성호 씨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트림라인드 프로시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과거 3년치의 밀린 세금 보고와 6년치의 FBAR을 제출하고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기술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벌금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호 씨 부부는 즉시 박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의 모든 거래 내역서, 소득증빙 서류, 한국국세청에 납부한 세금 증명서 등 산더미 같은 서류들을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2달 후 모든 서류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 세무사는 과거 3년치 미국 세금 보고서를 작성했고 6년치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성호 씨가 한국에 낸 세금이 미국에서 발생할 세금보다 많았기 때문에 예국 납부 세액 공제를 적용하니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 프로그램 덕분에 수만 달러에 달할 뻔했던 벌금 또한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초 성호 씨는 마침내 IRS로부터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는 공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야. 만약 이 사실을 계속 몰랐다면 벌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을 뻔했어.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 김성호 씨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년 4월이 되면 세무사를 통해 빠짐없이 미국 세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고 대행 비용 $500가 아깝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수만 달러의 벌금 폭탄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세 발의 피죠. 자, 그럼 김성호 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위한 세금 보고 필수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했든 미국에서 발생했든 혹은 제3국에서 발생했든 전 세계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 사회보장연금만 받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라 할지라도 신고 자체는 의무입니다. 물론 소득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둘째, 해외금융계좌 신고입니다. 한국의 은행, 증권계좌 등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단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다음에 정해진 기한까지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 보고와는 별개의 정보보고 의무이며 누락시 벌금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해외자산 신고입니다. 이는 FBAR와는 또 다른 신고 의무입니다. 한국에 보유한 금융자산이 연말 기준으로 20만 달러 또는 연중 한때 3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 보고 시 추가적인 서식을 통해 자산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보험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입니다.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평생 신고 의무를 가지며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유효한 동안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반드시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나는 소득이 적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세금보다 훨씬 무서운 벌금과 법적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김성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첫째,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복잡한 세법을 혼자 해결하려다 실수하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세무사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십시오. 한국 세금 납부증명서, 은행 거래 내역, 소득증빙 서류 등은 최소 7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정기적으로 신고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놓치면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김성호 씨는 이제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해외에 살아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세금 보고 의무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몰라서 겪었던 그 고통과 불안을 다른 누구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은 단순히 권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따르는 무거운 의무도 함께 있다는 것.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내가 누리던 권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이 모든 문제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 살든 세계 어디에 거주하든 당신이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라면 세금 보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르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지만 알면 안전하게 당신의 소중한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올해 세금 신고를 마쳤는가? 나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작은 무관심이 평생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점검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